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라고? 질투하는 거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종도에서 지구자전거라는 자전거 샵을 운영하고 있는 지구 언니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장님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한국에 네. 여자분이 자전거에 미케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아무래도 남초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군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많지 않다고 제가 들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자전거 관련해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여성분들도 하나둘씩 늘어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자전거 인플루언서시지만 원래는 아역 배우 출신이셨죠?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역 배우 활동을 했었고요. 네, 한 20살 때까지 방송 활동을 하다가 일반인으로 네, 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어떻게 아역 배우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저희 앞집에 사시던 이제 아저씨께서 신문사에 다니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미스 빙그레라고 예전에는 이제 제과회사에서 모델을 뽑는 이제 저한테 너도 한번 사진 내서 응모를 해봐라고 이제 제안을 주셨고, 응모를 했는데 제가 운이 좋게도 그때 이제 1등을 하게 되면서 1등을 하셨어요? 네,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그때 광고도 되게 많이 찍으셨겠네요? 그때는 우리나라 법상 만 13세 이전의 경우에는 제품을 들고 직접적인 이제 멘트를 광고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는 장면만 찍고, 네, 메인 광고 활동은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또 네. 이제 영화로 데뷔를 하셨잖아요. 그때 참견은 노, 사랑은 오예라는 영화고요. 신현준님하고 김혜선님이 두 분이 이제 선생님으로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야구부를 하면서 겪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 야구부 친구들과 같은 반 학생으로 나오면서 영화를 데뷔하게 됐습니다. 그 영화를 네. 찍고 나서 또 다른 이렇게 행보들을 이어가셨었나요? 그 뒤로 사실 좀 학업에 중점을 두고 싶어서 따로 연기 활동은 하지 않고 이제 광고에서 TV 커머셜 광고만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제 드라마로 또 데뷔를 네, 하셨는데 네.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TV 광고를 이제 여러 편을 찍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카레를 먹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드라마 작가 선생님께서 저 아이가 궁금하다. 우리 드라마에 어떤 역할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연히 연락을 받게 됐고요. 그 드라마는 사랑할 때까지라는 드라마였고요. 이금님 작가 선생님이 하셨고, 류시원님하고 전도연님이 이제 사랑하는 사이인데 가족 간의 반대로 어려운 사랑을 이뤄가는 그런 드라마인데, 저는 거기서 류시원님 조카로 나왔었습니다. 살구머니 들어오긴 누가? 엄마를 불렀는데 대꾸도 안 했잖아. 엄마를 불렀다고? 그리고 드라마를 촬영한 이후에 슈퍼선데이라는 시트콤에 출연을 하셨는데 네. 혹시 그 계기나 그 과정도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1일 드라마를 한 1년 정도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촬영을 하면서 이제 광고 촬영을 하다가 거기에 우연히 이제 광고 기획사분이 이런 시트콤에 있는데 한번 출연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가수 이지훈 씨하고 배우 진재영 님이 두 분이 주인공이셨고요. 그때 이제 원빈 씨의 데뷔작으로도 유명을 하고요. 그 당시에 유명하셨던 이제 가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짧은 꽁트 형식의 시트콤이었기 때문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출연을 하신 다음에 바로 가수로 또 전향을 하신 거네요. 제가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뭔가 연결이 됐었는데요. 가수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이제 가수 기획사에서 새로운 여성 그룹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컨셉이 예쁜 소녀소년 여성 이제 요정 컨셉이 아니라 좀 힙합 여전사의 느낌으로 한번 할 생각이 있는데 해볼 생각이 있는지 제안을 주셔서
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가수 준비를 하게 됐죠. 그 연습생을 하기 전까지 그냥 서태지 아이들을 좋아하고 뭐 듀스 음악을 듣고 진우션을 좋아하고 요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힙합에 대해서 몰라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힙합 문화에 빠져들까, 그래서 의상, 음악 막 이렇게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룹명이 저희는 오투포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이름 이전에 이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토네이도 걸스라고 네, 가요계 이제 토네이도를 네,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가칭이 정해졌고요. 네, 그게 이제 저희들은 되게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이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오투포 0시부터 24시까지 이제 음악을 위해서 네, 힙합 속에서 살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네, 오투포라는 팀명이 정해졌습니다. 0시부터 24시까지 하루 종일 즐거운 노래만 부르는 오투포의 무대입니다. O2-4 하면은 뭔가 네, 어감이 좀 터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성적인 이미지가 있었고요. 또 중의적으로 O2가 산소잖아요. 그래서 4명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4명의 이제 산소 같은 가요계에 산소를 불어넣는 사람들이 되겠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첫 곡을 받았을 때의 느낌이나 거기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번. 준비할 때 이제 저희가 율동이나 안무의 이 난이도를 조금 높이려고요. 직접 뭐 체조 국가대표 선수셨던 분한테 가서 덤블링이나 이런 몸을 쓰는 방법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힙합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는데 그 안무 기술들 같은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다가 저는 막 무릎이 관절이 막 나가고 같이 연습하던 언니는 막 가위 비어도 금이 가고 할 정도로 좀 몸을 이렇게 내던지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었어요. 첫 번째 곡의 제목은 자유라는 곡이고요. 그때 그런 음악들이 이제 인기가 있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 방황하는 청소년들 다시 이제 집으로 오라는 그런 느낌의 곡도 있었고, 저희는 이제 일탈은 아니지만 이 제도권에서 뭔가 해방감을 원하는 네, 그런 마음을 꿈꾸는 네,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제가 아역대의 이미지가 좀 귀엽고 이제 뭐 누구 집 여동생 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우리 컨셉에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얼굴도 가리고 표정도 좀 무섭게 최대한 이제 멋지게 보이려고 네,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네. 다른 가수들도 어떤 팀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때 이제 저희랑 거의 데뷔월이 비슷했던 그룹이 G.O.D, 샵, 코요테 네, 이런 분들이 네,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저랑 동기분들이었죠. 그렇게 자유라는 곡으로 이제 네. 첫 번째 데뷔를 마치고 그 다음 후속 활동은 어떤 걸 하셨는지? 네, 그 다음에는 컨셉을 좀 완전 바꿔서요. 첫사랑이라는 노래로 대중분들한테는 조금 더 인지도가 높게 네, 됐죠. 사실 좀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힙합 여전사를 꿈꾸고 멋있게 포부를 내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니까 아, 안 되겠다. 나는 걸그룹이 하는 것에 편승을 하자라는 느낌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움이 큰데, 그래도 이제 거기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차별성을 놓치지 말자라고 한 게 중간에 뭐 댄스 브레이크 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춤을 좀 멋있게 춰보자라고 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넣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인기를 좀 누리셨을 때 혹시 인기 가수들은 수익들이 좀 많이 났었잖아요. 옥토퍼는 좀 어땠는지? 그 당시의 수익 구조는 지금이랑 아마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로 활동하던 건 방송 활동이었고요. 사실 방송 출연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의상도 다 제작해서 뭐 곡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연습생 기간까지 합쳤을 때 생각을 하면 수익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활동하던 때는 나이트라 그래서 밤무대 행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다음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저한테 의사를 물어보셨어요. 이런 데를 가면은 너네가 수익이 많이 생긴다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저희 멤버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는 그런 곳에서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고 정말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소속사 사장님도 참 대단한 결정을 해주신 거예요. 네, 많이 좋은 어른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으로 복귀를 하셨다가 네. 돌연 얼마 되지 않아서 해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집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조금 정신적으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요. 저희가 좀 절치부심 연습을 했는데 이게 반응이 확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여 남짓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상의 끝에 저희 기획사 사장님께 이제 활동을 그만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좀 당돌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갓 20살, 한 살 그때쯤이었는데 제가 기획사 대표님께 가서 저희 이런 상태로 계속 활동을 이어가도 대표님 인기를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마음이 좀 많이 내려놓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장님께서 니네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활동을 더 이어가는 거는 진짜 큰 의미가 없다 하고 그래 그만하자 라고 굉장히 쿨하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셨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투자한 기간도 있고 저희가 뮤직비디오에 음악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제 그만두는 과정에서 뭐 네. 따로 서로 이렇게 금전적으로 뭐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 상황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파기가 된 건가요? 네, 뭐 계약 기간도 물론 그때 많이 남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것도 없고 그냥 그만두게 되고 그때 제가 대학을 입학해서 등록금 한번 내주셨어요. 축하한다고 입학금. 네. 멋있다. 네. 멋있다. 그 뒤로 어쨌든 대학생을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됐어야 되는데 네. 그 이제 회사 생활이나 이런 생활은 어떻게 또 이어가셨는지. 그때 이제 광고회사 인턴십을 했었는데 제가 조금 눈에 띄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모든. 그 한 분이 대기업에서 신규 사업을 런칭을 하는데 너 같은 인재가 너무 자화자찬인가? 너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한테 입사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4학년 2학기 1, 2학기 정도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6개월 이제 졸업하기 전까지는 인턴처럼 되고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정식 직원으로 제가 채용이 됐죠. 그때 CJ 홈쇼핑이었고요. 앰플닷컴이라는 거였고요. 그때 굉장히 이제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 기획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네이밍도 제가 지었고요. 이제 사내 공모를 했는데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를 해서 그때 우리 CEO한테 이 이름이 좋겠습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채택이 됐죠.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근데 망했어요, 그것도. 어떡하지? 남아야지 제가 저 이름 내가 지었어 라고 할 텐데 그것도 안 됐네. 그 다음 일은 어떻게? 근데 이제 온라인 마켓은 실시간 매출이 계속 확인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압박이 있어요. 지금 매출이 뭐가 떨어졌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좀 지쳤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그때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넌 취미가 뭐냐? 근데 취미가 없는 거예요. 너 일 좀 그만두고 한 1, 2년 동안 쉬면서 진짜 너가 뭐 하고 싶은지 좀 알아봐 라고 이제 제안을 준 거죠. 많이 한 게 빈둥거리는 거였어요. 네, 사실 그게 되게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도 좀 다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바로 임신, 네, 이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게 되니까 사실 쉰 기간, 본격적으로 나를 위해 쉰 기간은 좀 짧았죠. 네. 그리고 지금 아이가 둘이 있잖아요. 네. 둘째는 언제 가지신가요? 둘째는 터울이 지금 4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가 기관에 가고 조금 여유로워질 무렵에 둘째가 또 하늘이 주셔서. 그럼 그렇게 육아를 하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지구 자전거를 생각하시면서 차리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첫째 아이가 목동에 있는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육아 우울증이 왔었던 거였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집에 딱 오는데 아이를 등교시키고 오는데 집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가지고 주저앉아서 이렇게 울고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 번호 키를 누르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때 제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심하면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목동에서는 나의 육아 철학에 맞게 아이를 키울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래 이제 주택에 사는 게 저의 오랜 로망이었거든요.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영종도에 와서 이제 집을 짓고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일단 집을 짓고 이제 와서 좀 저도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도 학교에서 다행히 적응을 잘했고 첫째, 둘째 모두 다 이제 좀 이 전원 생활 분위기에 있어서 좀 편안하게 있으니까 저도 그제서야 내 취미를 본격적으로 가져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네, 드디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디어 했던 게 목공이었어요. 이제 목공을 취미로 하면서 저희 첫째 이제 침대도 만들어주고 작은 소품 같은 것들 만들면서 이제 목공에 취미를 가지고 있다가 그때 코로나가 이사 오고 한 6개월 지나서 코로나가 딱 터지게 됐어요. 근데 저희 남편 직업이 이제 일반 민항기 조종사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슈로 그 스케줄이 확 줄은 거죠. 그러니까 쉬는 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스트레스를 받죠. 집에 삼시세끼를 먹는 남자가 셋이나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나는 은퇴하면 자전거 가게 차릴 거야 라고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노는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자전거 정비 자격증을 따보자. 왜냐면 자가 정비를 하는데 영종도에 이사 오니까 정비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섬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정비 자격증을 따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 차고가 꽤 넓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공을 또 취미로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다 가구 몇 개 놓고 정비샵 차리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전거 정비샵을 네, 하게 된 거죠. 사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좀 취미가 확장된 건데 조금 제대로 해보자 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남편도 처음이고 저는 아예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면서 이제 같이 매뉴얼을 찾는다거나 뭐 이렇게 정비를 같이 도와서 해야 될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자전거 정비를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떤 계기로 이제 집 차고에서 여기로 이렇게 이사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남편이 본업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없으면 이제 제가 그 가게를 이제 운영을 하고 비정기적 오픈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남편이 본업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취미 정도로만 공간에 남겨둘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아니다. 내가 이 샵을 해야겠다. 바로 이제 오픈을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정비 쪽에 일이 잘 맞으셨어요? 정비에 대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사실 육아라는 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명확하지 않고 즉각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육아를 하고 살림을 하지만 사실 이제 티나지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데에서 뭔가를 바라면서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굉장히 이제 제 우울증의 원인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답답하고. 근데 정비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이제 문제점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내가 노력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는 그 퀘스트가 명확한 거에 대한 그 명확성과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했을 때의 이제 명쾌함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점 때문에 되게 정비가 매력이 있었고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네. 이제 인스타를 시작하셔가지고 이름도 지구 언니로 시작을 하신 거겠네요.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샵을 오픈한 게 이제 22년도 1월이었어요.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그전에는 이제 월세를 안 내고 인건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정비샵을 했다면 이제 이전을 하고 나니 월세, 관리비, 직원 월급이 이제 나가야 돼서 당장 나가야 됐더니 몇백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뭔가를 이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샵을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 인스타그램은 잘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도 저희 샵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자전거를 좋아하는 여자가 이제 자전거를 이제 입문을 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자전거 타는 모습이나 이런 정비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을 했죠. 그러면 딱 그 시점부터 자전거를 타게 되신 거네요? 네, 저희 1월에 오픈을 했고 정비를 하는데 사실 바로 한계가 도달을 한 게 주로 일반 생활 자전거보다는 이제 로드 자전거라는 장르의 이제 정비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로드 자전거는 일반 생활 자전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전문적이고요. 동호인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드 자전거를 탔을 때의 실제 환경에서 주행을 했을 때의 그런 느낌이라던가 문제점이라던가 내가 이제 라이더가 겪을 수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에는 제가 정비만 하고선 절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작년 2월에 네, 로드 자전거를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트레이너에서 타다가 필드로 나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그때도 또 역시 열심히 모드가 가동이 돼서 내가 이 목표치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운동을 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했다가 실제 이제 라이딩을 나갔는데 밖에 불어오는 바람, 공기 그리고 이제 그 영종도의 특성상 바로 옆에 바다가 보이거든요. 빛나는 바다, 막 갈매기, 막 이런 자연들이 막 가까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즐거운 취미가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열심히 타도 많이 힘들지 않고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뭔가 이제 성과를 이루겠다라는 거는 감히 꿈도 못 꿨죠. 왜냐하면 거의 10년 육아, 산림 육아만 할 동안 숨쉬기 운동만 했었고 그 전에도 뭐 이렇게 딱히 운동을 제가 즐겨하는 타입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지구력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라이더가 어떻게 왜 라이딩을 하는지만 알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다가 정말 재밌어서 열심히 탔고요. 잠시만요. 네,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나갔던 동호인 대회가 있어요. 캄파놀로 그랑폰도 춘천에서 열렸던 그 대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마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메디오 본더에 나오셨던 분이 한 800~900명 정도 추산이 되고요. 그 중에 제가 59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 중에는 10등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여기에 이제 메디오 폰도는 이제 조금 이제 코스 선택을 할 때 저같이 약간 이제 편안하게 타는 동호인들이 아마 많이 탔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요 정도 이제 열심히 탄다. 그 정도가 아니네요. 진짜 열심히 타잖아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의 좀 방향성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같이 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첫 번째는요. 여성분들이 운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취미 동호인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남성의 비율이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해보고 나니 운동이 이제 취미를 가졌을 때 얼마나 삶에 활력이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좋았기 때문에 저의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운동을 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 사업적으로는 저희 이제 미케닉이 제가 맨 처음에 꼬셔올 때 우리는 동네 자전거 샵에서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전을 제시했는데 단순히 이제 뭐 자전거를 팔고 그리고 뭐 정비를 하고 이런 이제 샵이 아니라 뭔가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이제 그것들이 좀 확장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한번 자전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에 우리가 역할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비전을 제가 제시하고 저희 미케닉을 꼬셔왔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는 네,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하시는 분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하시면서 샵 홍보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몇 분이나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를 하다 보니 굉장히 길어졌는데 어쨌든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그런 기운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할 테니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영종도에는 지구자전거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오시기에도 가깝거든요.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